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은 100여 채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소촌공단 땅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용도 변경 과정의 특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 환경과 로드킬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영산강 덕흥보 인근에서 수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포수 김태군과 외국인 투수를 잇따라 영입한 기아 타이거즈가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외국인 투수 산체스가 데뷔전에서 독특한 투구 폼과 안정적인 구위를 선보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주에서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이어져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은 100여 채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터질 게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씨. 직장 근처에다 전세로 원룸을 얻어 지냈는데 지난 1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끊겨서 좀 이제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죠. 20대 사회초년생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로 좀 지내다가 LH 임대주택 뜨면은 이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게 됐어요. 모두 집주인인 70대 이 씨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9명, 피해 액수는 약 8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10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작년 12월 이후로는 전세가 안 나가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터졌구나, 드디어 일이. 집주인 이 씨는 취재진에게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갭 투자 형식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전체? 이 틈은 그런 식이죠. 현재 여력은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집 아닙니까? 그 집 자체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광주 광산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광산구 소촌공단에 있는 박 씨 소유의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받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진보당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의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한 겁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 전 시장 아들이 5년 전인 지난 2018년 사들인 광주 소총공단에 있는 땅 4,5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은 지난해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광산구가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진보당과 국민의힘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2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며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할 수 있었던 용도 변경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땅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생략, 용도 변경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 등등이 모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입주 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업 계획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주 직접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민선 8기가 출범 이전인 지난해 6월 말에 광주시의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이 용도 변경된 것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며 시세 차익은 현재의 바뀐 용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가지 업종 자동차만 하라고 규제로 묶이고 나머지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땅을 22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광주시장이 직접 특혜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민선 7기 이용섭 전 시장 시절이고 특혜 의혹을 받는 것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며 김사모 전 광산구청장과 박병규 현 구청장 역시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시장이 확인했다는 특혜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에 들어서는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부서가 순차적으로 이전해 이달 말에는 완전한 4개 실국 체제를 갖출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책상이 설치됩니다. 곳곳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된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1년 9개월 만의 공사 끝에 오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청소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 잔손 보기를 하고 준공 검사를 14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390여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이 들어섰고 건물 중앙에는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사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서 이전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6일 민원행정 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등이 순차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강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또 스마트 민원실이라든지 그걸 완비를 해서 근무 인원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320명. 조직이 확대되면서 통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도 증가해 주변 상권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청에서 이전해오는 직원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임시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소형 주택 전월세라든가 원룸 임대를 찾는 고객들이 많기는 해요. 현재는. 전라남도는 부서 이전 후 한 달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쯤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의사가 용종 절제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대장천공을 발생시켜 놓고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정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광주의 모 종합병원에서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절제수를 받은 뒤 천공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의사가 천공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병원 측은 대장 천공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허위 고소를 일삼은 무고사범 12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주점에서 외상값으로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맡기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를 CCTV 분석 끝에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가 포함된 데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주 지역작가 작품 대신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도청 갤러리에 걸어뒀다 철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 1년간 실정을 벌인 것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벌써 선동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한 복도 갤러리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미술관처럼 볼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도 갤러리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 작가 작품 대신 윤 대통령 사진전을 하려고 24점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고 충청북도는 하루 만에 대통령 부부 사진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출장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면서 이렇게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냐 마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도정에 혼선이 오거나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건 대통령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에게 도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의 지난 1년이 대통령 사진전을 비롯해 공약 후퇴와 친일파 망언, 산불 술판 등 실정으로 기억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을 뺏어가면서까지 도청 청사를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려 한 것입니까? 김 지사의 각하를 향한 충성심이 눈물겹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도정 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민선 도지사님이 계셨지만 역대 어느 충북도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으로 도민을 속이려고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환 도정 1년을 깎아내리는 거짓 선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고 있는 상업은행을 뜻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전환 1호로 대구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더라도 본점을 대구에 두겠지만 은행 이름 변경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철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이 제한된 경쟁 아래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변화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 도입을 위해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연함으로써 기존의 경쟁 구조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을 내세워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 됩니다. 대구은행도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이 인가가 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입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습니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바뀌면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면서 예대금리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도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당장 은행 이름부터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TFT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정책과 대구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 환경과 로드킬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영산강 일대에서 수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광주를 지나는 영산강 일부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수달 서식지 다수를 발견했고 영산강 덕흥보 인근에 설치해둔 관찰 카메라에서 수달의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수달 보호 활동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 액션팀 수비 수달을 모집하고 있고 수달의 서식지와 로드킬 현황을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부상에서 활약한 나성범과 김도영의 활약으로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영입한 포수 김태군이 팀의 약점이었던 안방을 확실히 지키는 데다 대체 외인 투수도 데뷔전에서 독특한 투구폼과 안정적인 구위로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승부의 쐐기를 막는 결정적인 홈런.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선수가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벌써 6개 홈런에 12타점. 주말 이틀 동안에만 3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최영우와 김도영,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선전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도 지난주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렸고 중요한 순간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삼성에서 이적해온 포수 김태군이 투타에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불안했던 안방을 든든히 지켜내는 것도 팀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을 잘 요리를 해요. 그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련한 김태군이 이 기아의 젊은 투수들을 컨트롤을 잘했다. 지난주 부진했던 용병 외인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승부수를 건 기아 타이거즈. 대체 용병 산체스가 데뷔 경기에서 독특한 투구폼으로 10개 탈삼진의 1실점,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면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9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위 두산의 4게임, 4위 롯데의 2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연승 행진 이어가기에 나서고 주말엔 올스타전 휴식기를 가지면서 후반기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 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2요양병원 운영자 모집에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고 현재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재 이 병원을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이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 노조가 모두 파업 중인 가운데 이들 노조는 광주시의 직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은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화리 일원의 택지 개발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으로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계획 인구는 15,000가구, 35,0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면적 상한선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 송원대학교 송원학원 고재철 이사장이 별세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송원그룹, 송원대학교, 송원학원 등을 설립했고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와 함께 빛고울 결식학생 후원재단을 설립해 결식학생을 후원하는 사업이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 마련됐고 연결식은 내일 송원학원장으로 치러집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세찬 바람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도 한낮 기온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 고흥에서도 한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